선관위 원래 사전투표 때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지금 국회라든가 또 기준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QR코드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여기에 아주 굉장한 뭔가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QR코드 어떤 건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말이죠. 일단 이 뉴스에 대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 우리 이주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4.15 총선 사전투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관외 투표함을 봉하지 않은 채 우체국으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항의에 나왔는데 법조계는 선관위의 안이한 대처와 입법을 등한시한 국회가 논란을 불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4.15 총선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제151조 6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QR코드 사용 논란이 일은 배경에는요. 일각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는지 정치 성향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QR코드도 바코드의 한 종류라면서 사전투표용지에 표기되는 QR코드에는 일련 번호와 선거명, 그리고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위원회명 외에는 개인정보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산업공학과 교수는 QR코드와 바코드는 기술 분류 규격과 명칭이 전혀 다르다면서 QR코드는 최소 단위가 흑백의 정사각형으로 투표용지에 사용된 건 막대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은 바코드를 사용하라는데도 선관위가 굳이 법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차단될 텐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QR코드를 쓰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어떤 정당을 선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해서 어떤 이용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QR코드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의 차이, 홍철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바코드입니다. 바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선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바코드고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많이 쓰셔서 바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바코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이마트를 가든 뭐 동네 슈퍼를 가든 다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우편 배달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안정되고 입증된 방식이 바코드라고 할 수 있다면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절에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 이전에 피처폰 시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양하게 QR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QR코드의 보안의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구글 글래스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구글 글래스. 안경 끼면은 이렇게 띠리리 해가지고 앞에다가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구글 글래스도 QR코드를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 QR코드의 허점으로 구글 글래스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가로채질 수 있다. 해킹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QR코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거지들이 국어를 할 때도 저 QR코드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QR코드가 대중화된 나라가 이 중국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그룹 화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통신 그룹으로서 이 해킹 등에 능하고 사실 미국에서도 백도어 논란이 발생했던 그룹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QR코드를 악의적인 그 QR코드로 이렇게 엎어버린답니다. 그러면은 이 OCR이라고 하죠. 글자를 읽어내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OCR에 AI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오히려 더 뚫기가 쉽대요. 그래서
특정 무선 AP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킹을 해버린다는 거죠. 웹 보안의 허점이 QR코드에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박완석 부장이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에서도 그 보안 문제 때문에 2017년 11월에 광둥 지방에서요. 5천만 달러가 해킹돼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5천 달러면은 5천만.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면 얼마죠? 600억입니다. 600억. 600억 넘죠. 우리나라에서도 5천만 달러 하면 큰 사건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떨어지잖아요. 5천만 불의 그 해킹 사건, 피해 사건이 QR코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전자개표기가 예. 사용되면서 좀 더 손쉽게 하려고 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QR코드, 해킹이라든가 안정성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국회 행안위의 요구가 있음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굳이 바코드 대신 지금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게 바코드, 가운데 이렇게 점으로 모여 있는 게 QR코드인데 이걸 왜 사용했느냐 이거죠.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네이버 앱으로 하면요. 어떤 QR코드든지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안이 제대로 되려면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그 다른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QR코드가 복사가 된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보안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QR코드는요. 그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복사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체제인 거예요. 이게 QR코드가 보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용하면 돼요. 그냥 집 안에서 내가 우리 집을 잘 관리하고 싶어. 그래서 박스는 피아노에다가 꽂아놓고 딱 하고 이렇게 단순한 거. 책 돈 같은 쓰는 거 게 있잖아요. 아닌. 책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데 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그럼 QR코드 괜찮아요. 그런데 금융거래를 QR코드로 한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선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선거인데 이거 정말 수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세정 기자가 보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주일 기자. 이주일. 여자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죄송합니다. 분입니다. 여자복이 또 돌같이 하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펜스루를 지키시는 왜 분이에요. 네. 박세정이 나왔지? 헷갈려. 아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또 네. 기분 좋겠네요. 네. 예. 네. 박세정 기자는 다음 주에 옵니다. 네, 제가 보도를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과 11일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4.15 총선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제151조 6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논란이 인 배경에는 일각에서 QR코드를 통해서 어느 후보와 정당을 선택했는지 정치 성향이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QR코드도 바코드의 한 종류라면서 사전투표용지에 포기되는 QR코드에는 일련 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위원회 명에는 개인정보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산업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는 기술 분류 규격과 명칭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서 QR코드는 최소 단위가 흑백의 정사각형으로 투표용지에 사용된 건 막대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코드를 사용하라는데도 선관위가 굳이 법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법대로 바코드를 사용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차단될 텐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연습도 많이 하고요.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런 구멍이 나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이런 게 이렇게 파쇄돼 갖고 투표용지가 하는데 이게 진짜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그들의 말대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직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100번 양보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지가 파쇄된 게 유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샘플 돈 건양이라고, 예, 견보는 건양이라고 도장이 빵 찍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파쇄를 해서 버린 거, 여러분들 첩보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흥신소나 뭔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요, 기본이 파쇄된 거 붙이는 거예요. 그럼 붙여봐서 모자이크 만들면은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이 이 경우도 저희가 저 수백 개의 조각들을 맞추면요, 그 투표 용지를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종이 질입니다. 종이 그렇죠. 두께가 어떻게 됐나, 인쇄가 어떤 식으로 됐나. 당연히 복사기 돌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표 용지가 파쇄된 것이 어떻게 됐든 테스트건 아니면 진짜 그 투표 용지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큰일인 이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선거 국민연대 측의 지적에 대해서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것을 소각해서 버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쇄해서 버린 것은 잘못이다. 일단 이 부분에서 저는 동작구 선거관리위원 측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말입니다. 네. 하필이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시험했던 투표지를 파쇄해서 밖에다 내다 버렸다? 그 전에 없어야지. 상식적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그리고 없잖아요. 정말 이상한 게 규정상 소각하게 돼 있으면 소각을 시켜야죠. 어딘가 소각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각장에 가는 것도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지정된 소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으면은 어느 날 가져서 그렇죠. 한 곳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보는 참관하에. 가운데 참관하에 각 소각한다. 정당이 와야죠. 각 그렇죠. 정당이 참관하고 시민단체 참관하고 해서 맞아요. 거기다가 그것도 또 봉인지 붙여놓고 지정된 소각장에서 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파쇄를 해서 그것도 어디다가 뭐 대단한 데다가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 것도 아니고 길에다가 그냥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와서 가져가라고 그냥 길에다가 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댓글을 확인하니까요. 또 버퍼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게 듣고 있긴 하거든요. 핸드폰을 예. 연결을 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소리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예. 뭐 그 부분은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대선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출마를 했을 때 동작구에서 제가 개표 참관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기계를 제대로 테스트를 안 해서 기계가 하나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관위 직원한테. 이거 원래 이거 선거 전에 제대로 된 테스트 하지 않냐? 이랬더니 테스트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와서 그냥 그 이제 비닐 같은 데 씌워져 있거든요. 보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표할 때 가지고 와서 전원 연결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표가.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기계 중에 하나는 멈추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오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오작동도 없겠네. 오작동인데 이게 기계가 들어가면서 이 표를 분류를 해서 각 후보별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대로 안 된 경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개표가 생각보다 좀 지연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게 테스트를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갑자기 테스트를 한다고요? 좀 이상한, 좀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와 관련되어서 시민단체인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측의 김철영 상임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이 상임위원인 조혜주 그리고 사무총장인 박용수 3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어서 특히 사전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실시 중인 4.15 총선의 사전선거가 지난 4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위법을 자행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명시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도장이 미리 인쇄된 것을 버젓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QR코드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규칙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코드도 담아야 할 정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 사용해야 법 적실에 먼저 타당할 것이라고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